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시스템으로 시장을 분석해보고 종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좀 지루한데 코스닥 시장이 눈에 띕니다. 어제도 급락이 나왔었고 잠시 반등하던 코스닥 시장 어제 급락 나왔고 오늘 또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또 마이너스권 전환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봐야 되는 건가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파워 시스템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번 주 화요일 날이 코스닥의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그 구간 속에서 뭐 단순 낙폭 과제주, 그러니까 대선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래 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시장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거기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코스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난주 수, 목 코스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단기 매도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사실 종목보다 시장의 흐름을 먼저 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요 상당히 중요한 중기 하락 추세의 진입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노란 선이 300일 이동평균선짜리거든요. 3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1898포인트인데 요 자리가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시장은 중기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반등이 들어왔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IT 그다음에 자동차 종목들이 단기 그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단기 모멘텀이었다.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되면은요 이번에 1898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하락 트렌드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세의 질이 너무 나빠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코스닥에서 종목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는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종근당처럼 매일 올라가는 종목 하나 아니면은 최근에 보시면 장기 급락을 보였던 종목들 뭐 나왔던 대선 테마 연주들 이런 종목들 아니면 살 게 없거든요. 그만큼 시세의 질이 상당히 뭐랄까요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코스닥의 시세의 질이 안 좋아지면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투기화돼 버립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의 경우도 이번에 524포인트까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위험 관리에다가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두고요.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요. 종목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요 빠르게 순환매가 들어가요. 빠르게 순환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대를 따라다니려고 했다가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좀 위험 관리에다가 중점을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NTX 관심주들 단기 종목군들 코스닥 시장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MTS 관심주들의 경우도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뭐 큰 틀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의 명맥을 보면은 어떤 흐름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스닥은 매일 올라가는 종목 아니면은 장기 많이 빠졌던 종목이었었는데 이제 우리 MTS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은 뭐냐면은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웨어라든지 그다음에 DMS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저께 제가 AS를 해드린 바 있었는데 DMS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저께 급락이 들어왔었는데 어제 오늘 또 다시 시세는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KH 바텍이라든지 아바코, 시노펙스, 삼양식품 뭐 이런 종목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하되 지금은 철저히 그러니까 어떤 추세가 이탈되는 선 속에서 즉각적인 매도라든지 이런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보면은요. 인프라웨어는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인프라웨어는 사실 뭐 야인 시대 우리 아침 방송 계속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어저께 그 1차 목표가였던 10,000원을 한번 타치를 했는데 추세 흐름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다시 11,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래서 인프라웨어의 경우에는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눌림목을 기다리세요. 신규 매수하는 부분들은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5일선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추천드렸다가 이제 그 인프라웨어는 나갔고 이번 주 추천드렸다가 사실은 조정이 크게 들어왔던 종목이 이제 DMS였었는데
JBS 같은 경우는 그저께 조정이 세게 들어옴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들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AS를 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그저께 조정이 들어오면서 사실 특별한 어떤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거래량도 죽였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드시 리바운드의 흐름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린 바 있었는데 이제 보시면 다시 또 눌렸다가 다시 뭡니까? 이제 N장 패턴을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세 흐름이 이래요. 막 초기 흐름 속에서도 막 흔드는 과정이 상당히 심하게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심리가 불안하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D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KH바텍은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세가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뭡니까 이제 조정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또다시 10일 이동평균선짜리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5일선 지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 깨진 종목들의 경우는 한번 5일선 깨진 자리에서는 팔아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약에 재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1선 중심의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식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식품주 쪽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밀어드린 종목이 삼양식품이었는데 삼양식품의 경우가 이제 이번 주에 사실은 계속 시세가 형성됐다가 어제하고 그제 상당히 급등락 상황이 연출됐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급등락 상황이 연출되는 과정 속에서도 5일 추세선은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대신에 시세가 강할 때는 따라서 사지 마세요. 시세가 강할 때는 따라서 사지 마시고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따라서 매수하는 건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정 들어올 때 5일선을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매매 관점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오늘 또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인데요. 그러니까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동안에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가운데서 이제 제약주들 속에서도요. 그동안에 안 움직였던 종목 쪽으로 약간씩 매기가 이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것도 조정이 한번 들어왔다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뭡니까? 다시 또 시세가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관심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H바텍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11선 부근에서 매수 자리를 잘 봐야 되겠네요. 중기적인 종목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이 추천주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중기 종목들의 경우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LG패션이 시세 흐름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좀 계속 좀 시세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아직까지 10일 이동평균선 추세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LG패션은 일단 10일 이동평균선이 확실하게 이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뭡니까 관심권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LG전자는 이제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저께 뭡니까 뭐 대형 IT 섹터들의 흐름들이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저께까지도 기술적 반등 들어온 종목들은 오늘 정도가 또 오늘 고점 자리가 매도 자리라고 보고요. 일단 LG전자의 경우에도 제가 7만 4, 5천 원 정도 때는 계속해서 때리는 자리다라는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아무튼 LG전자의 경우도 추세적인 대응은 좀 아닌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인데 골프존의 경우도 사실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우리 MTS에서 좀 관심을 기울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이번 주에 보면은 조정이 완성이 되는 가운데에서 시세가 다시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매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의 매출도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세적인 흐름 속에서 좀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 시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세요. 오늘 좀 아까 장중에 5만 7천 원대까지 좀 왔었는데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5만 7천 원대에서 매수를 하자. 그러니까 매수 가격은요. 지금 여러분들 이전에는 매수 가격을 여러분들이 매수 가격이라든지 매수 가격 위에서 사도 됐지만은요. 지금은 철저하게 매수가 내지는 매수가 이하로 매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골프존은 5만 7천 원 일단 매수가를 정해드릴 테니까요. 5만 7천 원과 5만 7천 원 이하에서만 공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가격은 6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5만 6천 원으로 타이트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삭철 전문가의 종목 골프존입니다. 6만 5천 원 목표가, 손절 가격 5만 6천 원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